자, 지금까지는요, 정상적인 임신, 분만, 산육에 대해서 봤다면, 지금부터는 고위험에 대한 얘기를 해볼 겁니다. 고위험 인부간호. 문제 1번입니다. 자, 다음은 유산의 종류에 대한 내용입니다. 작성 방법에 따라 서술하시오. 괄호 안에 기억부터 비읍에 해당하는 내용을 차례대로 쓰고, 기응, 니은에 해당하는 간호, 그리고 미음일 경우에 혈액응고인자 검사를 모니터링 해야 되는데 왜 그러한가에 대한 이유를 쓰시오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유산에 대해서 특징을 보고 종류를 파악하셔야 돼요. 보세요. 출혈량이 약간 있어요. 자궁 경련, 수축, 경화고요. 조직 배출이 없습니다. 여기서 얘기하는 조직이라고 하는 게 뭐가 있어요? 태아나 태반이라고 하는 것을 생각하면 되죠. 태아나 태반의 배출이 없습니다. 질내 조직이 없고요. 경관 계대 닫혀 있어요. 자궁 크기는 임신 기간과 비교했을 때 동일합니다. 지금 자궁의 크기가 동일하고 경관이 계대되어 있지 않고 그리고 내용물이 밖으로 나오지도 않았습니다. 단지 출혈량이 좀 있고 수축이 좀 있을 뿐. 이걸 뭐라고 얘기해요? 우리 이걸 절박유산이라고 합니다. 이 경우에는 임신 유지가 된다, 안 된다? 임신 유지가 된다. 그럼 이때 필요한 간호는 임신 유지를 위한 간호 필요하겠죠. 자, 출혈량이요, 중정도예요. 자궁 경련이요, 중정도예요. 조직 배출은 없어요. 질내 조직도 없어요. 경관이 계대되어 있네요. 경관이 열려버렸어. 계대되었습니다. 디귿 봐요. 출혈량이 다량이고요. 심하고요. 조직 배출이 있어요. 이게 문제네요. 조직 배출이 있으면서 질내 조직이 있을 수도 있고 경관 계대가 계대되었어요. 경관이 둘 다 계대가 되어 있어요. 우리가 계대가 되어 있을 때 불, 땡땡, 유산 이런 식으로 얘기해요. 경관이 계대되어 있으면서 조직 배출이 없는 경우 우리는 불가피 유산이라고 합니다. 경관이 계대되어 있으면서 조직 배출이 있어요. 이걸 우리는 불완전 유산이라고 해요. 경관이 계대되어 있으면 불이라는 얘기를 붙인다. 그리고 조직 배출이 있는 경우에 우리가 완전이란 얘기를 할 수 있다. 불, 계대와 관련되어 있다. 뭐가? 경관이. 조직 배출이 있다. 뭐와 관련되어 있다? 완전과 관련되어 있다. 그럼 봐요. 조직 배출이 있어요. 근데 경관은 계대되어 있지 않아요. 불 빼버려야 되죠. 얘 있으니까 완전이에요. 완전 유산입니다. 출혈량 약간의 경한 자궁 경련 그리고 자궁 크기가 작습니다. 조직이 배출됐잖아요. 그러니까 당연히 동일하지 않고 임시기간과 비교했을 때 작은 거죠. 출혈량 약간 있고요. 자궁 경련 없고요. 조직 배출 없고요. 질내 조직도 없는데 경관이 닫혀 있어요. 자궁 크기가 작아요. 이러한 경우 우리가 계류유산이라고 합니다. 다양해요. 악취와 발열이 있어요. 악취가 있고 발열이 있다고 하는 것은 감염 사인이에요. 감염이 있음을 나타냅니다. 자궁 경련 다양해요. 조직 배출 다양해요. 질내 조직 다양해요. 대개 계대돼 있고 민감합니다. 폐열 유산입니다. 자, 그러면 기억과 니은에 해당하는 간호를 쓰시오. 절박 유산일 때는 임신 유지 가능하다고 얘기했어요. 임신 유지 가능한 간호가 들어가면 되는데 안정시키고 진정시키고 스트레스, 오르가즘 피하도록 하고 자궁이 수축될 수 있는 상황을 막아줘야 됩니다. 유산 진행 정도에 따라 그에 맞게 치료해 주시면 돼요. 니은, 지금 불가피 유산이에요. 경관이 계대되어 있기 때문에 임신 지속할 수 없습니다. 이런 경우에는 소파술을 통해서 빨리 종결시켜줘야 돼요. 안 그러면 감염으로 넘어갈 수 있으니까. 자, 미음이 뭐예요? 지금 계류유산이에요. 계류유산일 때 혈액응고인자 검사 모니터링 해야 한다고 얘기했습니다. 왜? 자, 임신 12주 이후 사태아가 되어서 태아가 뱃속에서 그대로
사망한 거죠. 사태아가 돼서 5주 이상 자궁각 내에 머물러 있었다면 파종성 혈액 응고장애 굉장한 출혈을 가지고 오게 되죠. 자, 출혈이 조절되지 않은 혈액 응고장애, 출혈이 문제가 될 수 있는 이런 장애들을 가지고 오기 때문에 빨리 혈액 응고 인자 검사 모니터링을 해야 됩니다. 문제 2번. 다음은 경관무력증에 대한 내용입니다. 작성 방법에 따라 서술하시오. 자, 밑줄 친 A의 검사 조견 2가지, B에 해당하는 외과적 교정술 3가지의 명칭과 그 방법을 쓰시오. 기출된 바 있는 부분. 자, 자궁경관무력증이에요. 경관이 무력하니까 임신 지속이 어려워지죠. 원인. 과거 분만 시 받은 경관열상, 자궁경부 외상, 소파술, 원추 조직 절제술, 전기 소적 방법 등으로 발생하게 된다. 선천성으로 경관의 길이가 짧거나 자궁의 기형과 함께 나타날 수 있다. 진단. 임신 2기에 특히 24주 전에 갑자기 통증 없이 파막되거나 자궁경부가 개대돼서 태아가 배출되게 되고 반복되는 임신 중기 자연유산의 병력이 있는 인부라면 일단 자궁경관무력증을 의심해 봐야 됩니다. 초음파 검사를 통해서 뭘 볼 수 있나? 기출된 바 있어요? 초음파 검사를 통해서 자궁경관이 2.5cm 미만으로 관찰됩니다. 그리고 자궁경관이 넓어져 깔때기 모양을 하고 있어요. 2가지의 검사 조건을 볼 수 있습니다. 내과적 관리, 침상 안정하고 폐설이, 항생제, 소염제, 프로게스테론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외과적 교정술에 대해서 설명하세요. 얘기했습니다. 자, 외과적 교정술 총 3가지 얘기할 수 있어요. 시로드카술, 맥도날드술, 변형 시로드카술. 이 2가지는 꼭 기억해 주셔야 됩니다. 자, 시로드카술, 자궁경부 전후면 점막의 일부를 절개해서 자궁 내부 쪽으로 방리한 후 봉합사가 자궁경부 점막내로 통과해서 경부를 둘러 묶음으로 봉합사가 질내로 노출되지 않게 한다. 맥도날드술, 봉합사가 자궁경부의 모퉁이 4곳을 봉합하면서 통과해서 자궁경부를 돌려 묶고 결과적으로 4군데서 봉합사의 일부가 질내로 노출되게 된다. 변형 시로드카술, 봉합사가 자궁경부 전면에서는 점막내를 통과해서 후면에서는 질내로 노출되게 되고 결과적으로 경부의 전방에서는 시로드카술, 후방에서는 맥도날드술로 봉합하게 된다. 외과적 교정에 대해서 명칭 쓰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자, 문제 3번 갈게요. 자궁외 임신 기억하셔야 됩니다. 응급을 요하는 대표적인 산부인과 질환 중에 하나입니다. 작성 방법에 따라 서술하시오. 역시 기출된 바 있는 주제입니다. A의 가장 흔한 착상 부위, 괄호 안에 기억에 해당하는 시기, 밑줄 친 B의 2가지, 니은에 해당하는 명칭, C 2가지 쓰고 의미 쓰고, D, E 각각 쓰고. 자궁외 임신. 이 수정란이라고 하는 것이 자궁 내막에 위치해서 착상돼서 유지돼야 되잖아요. 자궁각 내에서 착상돼서 태아가 커가야 된다고요. 근데 이 수정란이 자궁각 이외에 다른 부위에 착상하는 것을 말합니다. 어디에서 가장 흔하게 착상하게 됩니까? 바로 난관에서요. 왜? 수정이 어디에서 이루어지는지를 생각하면 되죠. 난관에서 수정돼서 이 수정란이 타고 내려오면서 자궁각 내에 있는 자궁 내막에 착상되어야 하는데 여기서 이 자궁 난관에서 착상돼서 수정돼서 바로 여기서 착상되어 버리는 거죠. 그 중에서도 팽대부에 착상되는 것이 가장 흔합니다. 자, 파열은요 보통 임신 12주 내에 있습니다. 우리가 앞에 문제에서 뭐라고 얘기했어요? 임신 시 자궁 저부의 높이를 얘기할 때 12주가 되면 치골 결합 위로 올라와서 만질 수가 있어 이렇게 얘기했어요. 12주가 되면 치골 결합 위로 자궁 저부 올라와 만질 수 있어. 우리가 만질 수 있을 만큼 태아가 그만큼 성장한다는 얘기죠. 지금 팽대부가 여기라고요. 당연히 12주 내에 파열이 일어납니다. 12주 내에 수정란이 터지기 전까지는 아무런 증상이 나타나지 않고 마지막 월경 후 6에서 8주 정도의 수정란이 파열되면서 증상이 나타나요. 자, 파열되면서 나타나는 증상. 파열되니까 출혈이 나타날 겁니다. 점적 출혈이에요. 출혈이 복막을 자극함으로써
난관을 팽대부라고 얘기했거든요. 복막을 자극함으로써 편측이나 심와부에서, 왜 편측인지 이해하시죠? 난관이라고 얘기했어요. 편측, 심와부에서 복강 전체로 퍼지게 되면서 갑작스럽고 날카롭게 칼로 찌른 듯한 극심한 통증과 함께 견갑통, 반사통이 있습니다. 견갑통이 나타나게 됩니다. 복막 자극해서 견갑통까지 나타날 수 있어요. 재화부 주위에서 점상 출혈이 나타나요. 이거 뭐예요? 콜렌 사인이에요. 우리가 성인간호학에서 얘를 본 적이 있어요. 그림까지 확인했어요. 출혈과 관련이 되어 있습니다. 자, 진단. 조기 진단의 가장 유용한 검사. 혈청 내 HCG 수치입니다. 기억하셔야 돼요. 기출된 바 있어요. 자, 비정상적인 임신인 경우 임신 반응이 나타나나 기대 수준보다 수치가 낮아요. 자궁 외 임신에서 정상보다 HCG의 수치가 감소되어 있다. 임신 검사는 양성인데 태낭이 보이지 않는다. 당연한 거 아니에요? 자궁의 임신이 명확해진다. HCG 양성이긴 한데 그래서 임신인 것 같긴 한데 그 수치가 좀 작고 감소되어 있고 그리고 태낭이 보이지 않아. 지금 수정이 어디서 됐기 때문에 난관에서 됐기 때문에 책상이 난관에서 돼 있기 때문에 자, 질식 초음파 촬영술입니다. 정상 임신인지 난관 임신인지를 확인시켜줍니다. 두 가지를 쓰라라고 얘기했을 때 이 두 가지를 쓰셔야 됩니다. 자, 골반 검진을 통해 부속기나 맥낭에서 덩어리를 확인하고 일측성 압통, 경부 통증, 맥낭의 팽만감을 사정하되 양손 진찰 시 덩어리가 파열될 수 있기 때문에 질 검진은 조심스럽게 시행하도록 합니다. 치료 및 간호, MTX 사용할 거예요. 왜 MTX를 사용해요? 엽산 기량제로 육모막 질환에서 빠른 속도로 분열하는 세포를 파괴시킬 겁니다. 아니, 수정란 배아기로 갈 때 얼마나 세포 분열을 많이 해요. 배아기뿐만 아니라 지금 수정란 자체가 사람을 만들어야 돼요. 세포 분열이 굉장히 빠릅니다. 얘 주면서 수정란, 세포 분열 굉장히 빠르잖아. 걔를 파괴시킬 거예요. 주의점 역시 기억하셔야 돼요. 이 메소트렉세이트 MTX는요, 알코올을 마시거나 엽산이 함유된 비타민을 복용하게 되면 부작용에 노출될 위험, 자궁의 임신이 터질 위험이 더 증가하게 됩니다. 파열 가능성이 굉장히 커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엽산 먹으면 돼요? 안 돼요? 안 돼요. 근데 임산부가 먹는 비타민 제제에 엽산이 대부분 포함되어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주의하셔야 된다는 얘기예요. 문제 4번. 작성 방법에 따라 서술하시오. 잘못된 내용 찾기. 기억에 해당하는 질환의 명칭. A. 특징. 니은, 디귿, 리을에 해당하는 내용. B의 검사 소견. C. 검사를 한 이유. D. 방법 중 금기해야 하는 방법의 명칭을 쓰시오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기억의 정의를 봐야겠습니다. 육모막의 육모가 어떤 원인으로 수포성 변성을 일으켰습니다. 답 나와야죠. 육모막의 육모, 여기서부터 눈치를 채기 시작해서 얘가 수포성 낭포로 보여? 답이 바로 나와야 돼요. 얘를 뭐라고 얘기해요? 포상기태라고 합니다. 작은 낭포를 형성하는 임신성 영양막 질환으로 50에서 60%에서 육모상피암으로 악성화됩니다. 포상기태가 육모상피암으로 발전할 수 있어요. 임상적으로 중요해요. 근데 이 육모상피암이 발생해서 전이가 어디서 잘 돼요? 전이가 폐에서 잘 돼요. 그래서 얘가 나타났어. 그럼 폐에 대한 관리도 계속적으로 필요한 겁니다. 육모상피암으로 악성화되므로 임상적으로 중요하다.
자, 간헐적 혹은 지속적으로 질출혈이 나타나요. 질출혈의 특징, 암자색의 질출혈이 나타나는데 혈계와 함께 수포가 배출됩니다. 왜요? 작은 나포를 형성한다고 했어요. 수포성 작은 낭포를 형성한다라고 얘기했어요. 그러니까 암자색의 혈계와 함께 수포가 배출됩니다. 대개 임신 16주경에. 자, 자궁의 크기가 임신 주수에 비해서 작고 수포성 낭포예요. 수포성 낭포예요. 작은 것이 아니라 큽니다. 자궁의 크기가 임신 주수에 비해서 크고 태아의 움직임 있어요? 없어요. 심음 있어요? 없어요. 태아 부분은 촉진할 수가 없습니다. 태아가 만들어진 것이 아니라 얘가 만들어졌기 때문에 혈액 손실에 대한 빈혈과 자궁 팽만으로 인한 복부 경련 경험하고 드물게는 자궁이 파열되기도 합니다. 자, 니은이 임신 1기를 지나서도 나타난다. 뭐가? 임신 5조증이. 왜냐면 얘가 베타 HCG와 관련이 돼 있어요. 베타 HCG가 증가되어 있을 때 임신 5조증이 나타날 가능성이 높죠. 자, 자가전증의 증상이 임신 9에서 12주 정도에 나타나게 됩니다. 자, 혈액 소견상 출혈 때문에 혈소판, 혈색소, 적혈구 수가 감소되고 적혈구 침강 속도와 백혈구 수가 증가하게 됩니다. 초음파 검사에서 태아 골격 확인돼요? 아, 태아 안 만들어졌다니까요. 벌집 모양이나 눈보라가 내리는 모양이 나타납니다. 수포성 낭포라니까요. 초음파 검사. 자, 간호중재. 대부분 자연적으로 배출되지만 필요시 흡입소파술이 이용됩니다. 자, 혈청 리을이 음성이 될 때까지 매주 측정 후 2주간 더해서 음성이 유지되는지를 확인하고 다음 2에서 3개월 동안 격주로 측정 후 1년 동안 매달 측정하도록 합니다. 자, 뭐가 음성이 될 때까지? 지금 포상기태라고 얘기했어요. 그럼 어떤 호르몬과 관련이 있는 거예요? 육모성선 자극 호르몬과 관련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베타 HCG, 육모성선 자극 호르몬이 음성이 될 때까지를 확인하고 흉부 액선 촬영해야 됩니다. 왜 해야 되는 거예요? 육모상피암 발생할 가능성이 높다라고 얘기했고요. 이 육모상피암은 폐로 전이가 잘 된다라고 얘기했어요. 그래서 흉부 액선 촬영을 통해서 계속적인 관리가 필요합니다. 얘는 베타 HCG 수치가 음성으로 될 때까지 1개월마다 그 회는 2개월마다 1년간 검사를 합니다. 1년 동안은 피임을 하는 것이 좋습니다. 피임을 하는 것이 좋은데 절대적으로 금기해야 되는 피임 방법이 있어요. 그것은 IUD, 자궁내 장치입니다. IUD. 문제 5번 갈게요. 자, 임신 후반기의 출혈입니다. 임신 후반기의 출혈은 응급 상황이고 태아의 안녕, 모체 건강을 위협해서 모성과 주산기 사망과 이환율을 증가시킵니다. 자, 물음에 답하시오. 작성 방법에 따라 서술하시오. 잘못된 내용 찾으래요. 괄호 안에 기억에 해당하는 질환의 명칭을 쓰래요. A의 특징, B씨의 이유, D의 세 가지, 니은, 디귿, 리을, 미음에 해당하는 내용을 차례대로 넣기. 자, 기억. 태반이 자궁 경부 내구를 전체 또는 부분적으로 덮고 있는 것을 얘기합니다. 태반의 위치가 이상하다는 얘기죠. 태반의 위치가 경부 쪽으로 내려와 있는 것을 얘기합니다. 이것을 우리 뭐라고 얘기해요? 전치태반이라고 얘기합니다. 자, 전치태반 공부하실 때는 꼭 뭐랑 같이 묶어서 공부하셔야 돼요? 태반 조기 방이랑 같이 묶어서 공부하셔야 돼요. 자, 임신 후반기에 나타나는 출혈과 관련된 문제점 크게 두 가지로 전치태반과 태반 조기 방이 이거 두 가지 얘기하거든요. 다른 차이점이 있어요. 뚜렷하게. 아, 물론 정의가 다르니까 다르겠죠. 근데 헷갈리지 않게끔 꼭 기억해 두어야 할 차이점이 있어요. 같이 묶어서 공부하세요. 자, 진단. 임신 20주 이후에 자궁출혈이 있습니다. 무통성의 선홍색 자궁출혈이에요. 여기 포인트 주셔야 돼요. 태반 조기 방이랑 꼭 차이점 두셔야 돼요. 무통이에요. 선홍색이에요.
자궁출혈이에요. 자, 질 또는 복부 초음파 검사로 태반의 위치를 파악합니다. 태반의 위치가 어디에 있는가? 요거 파악하셔야 됩니다. 34주 이전에는 질 검진 가능해. 큰일 나죠. 지금 질 검진한다라고 얘기했어요. 태반이 어디에 있는데? 태반의 위치를 생각한다면 질 검진할 수 있어요? 절대적으로 안 되죠. 34주 이후까지 실시하지 않아야 됩니다. 만약 질 검진을 해야 할 경우라면 무조건 무균적인 내진, 분만을 위한 이중처치 준비를 갖춘 수술실에서 시행해야 됩니다. 위험성이 너무 높다는 얘기죠. 질 검진하다가 분만까지 바로 갈 수 있어요? 산모와 태아에 미치는 영향, 조기 진통, 산후출혈의 위험이 증가합니다. 왜요? 자궁 하부에 있는 혈관이 자궁 저부에 비해 효과적으로 수축하지 못하기 때문에 자궁 저부가 매우 단단함에도 불구하고 산후출혈이 많을 수 있다. 자궁 하부에 혈관 손상이 나타나면 출혈이 어마어마해집니다. 어마어마해져요. 자궁 하부에 있는 혈관이 자궁 저부에 있는 자궁 저부에 비해서 효과적으로 수축하지 못한다. 자궁 저부가 매우 단단하게 수축했음에도 불구하고 여기에서 어마어마한 출혈, 산후출혈이 많을 수 있다. 태아 사망의 60%를 차지합니다. 태반이 찢어지면서 위치 생각하라고요. 위치 생각해보면 질 검진 왜 하면 안 되는지를 생각할 수 있고 태반이 찢어질 수 있는 상황이라는 것을 생각해 볼 수 있어요. 태반이 찢어지면서 태아의 혈관을 손상시켜 출혈을 야기하거나 자궁 내 질식을 야기할 수 있다. 혈관을 손상시켜 출혈을 야기하거나 태아에게 제대로 된 혈액 공급, 산소 공급해주지 못하니까 당연히 자궁 내 질식을 야기할 수 있습니다. 치료 및 간호 중재. 자, 임신 말기에 출혈과 조산이 있을 경우 임신을 지연시키기 위한 약물이 사용됩니다. 어떤 약물을 사용해야 돼요? 자궁 수축을 억제시키는 약물들, MGS4, 털부탈린, 리토드린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34주 미만이라면 폐성숙을 촉진시키기 위해서, 태아의 폐성숙을 위해서 스테로이드 줄 수 있고요. 임신 주수가 36주 이상만 된다면 분만을 안전하게 계획할 수 있고, 이때 제왕절개 분만이 최선입니다. 만약에 선진부가 두정이고 잘 굴곡돼 있고 하강 정도가 낮고 경부 상태가 좋아. 이 정도 상황이라면 자연 분만 해볼 수 있겠어. 질식 분만 해볼 수 있겠어. 그때 줄 수 있는 게 뭐예요? 옥시토신. 옥시토신의 상품명이에요. 피토신 줄 수 있습니다. 자궁을 수축시키는 겁니다. 피토신으로 진통을 조심스럽게 유도할 수 있습니다. 자, 출혈이 심하면 성숙도와 관계없이 무조건 제왕절개 분만을 즉시 시행하고 전치 태반은 혈관들이 자궁구 쪽으로 노출되어 있기 때문에 전치 태반이잖아요. 자궁구 쪽으로 노출되어 있기 때문에 뭐의 위험성? 당연히 감염의 위험성이 높아지겠죠. 질 검진 안 된다고요. 자, 두 번째, 다음은 태반 조기 박리에 대한 내용입니다. 작성 방법에 따라 소술하시오라고 되어 있어요. 잘못된 내용 한 가지, 기억부터 시옷에 해당한 내용, 밑줄 친 A의 박리 정도에 따라서 분류하도록 하고, 자, B일 때 복부 촉진으로 확인할 수 있는 증상, 자궁 수축 양상, C의 전형적인 특징, D는 임신 후반기 분만 중 신체적 손상 결과로 발생하게 된다. 출혈이 나타나는 기전을 쓰시오. 밑줄 친 E의 정의를 쓰시오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잘못된 내용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잘 봐야 돼요. 태반 조기 박리 역시 기출된 바 있는 파트. 임신 말기 합병증이다. 정상적으로 착상된 태반의 일부가 또는 전체가 기역이 만출되기 전에 자궁에서 박리된다. 태반이 조기에 박리돼요. 그럼 뭐보다 빨리 박리됐을 때 태반 조기 박리라고 할 수 있을까? 태아가 만출되고 나서 태반이 만출돼요. 엄마 뱃속에 있을 때 태아는 태반을 통해서 살아가고 있어요. 엄마 뱃속에 있는데 태아가 밖으로 나오기도 전에 태반이 떨어져 나왔다? 태아에게 제대로 된 영양분 산소 못 갖다 줄 거예요. 혈액 공급 안 될 거예요. 그래서 문제가 발생하는 겁니다. 일반적으로 자, 태아가 만출되기 전에 자궁에서 방리돼서 떨어지는 것을 말하고 일반적으로 기저탈락막 부위에서 일어납니다.
자, 원인. 자궁 내막과 태반에 혈액 공급을 하는 자궁의 나선 동맥의 변성으로 옵니다. 나선 동맥의 변성은 이 기저탈락막의 괴사를 초래할 겁니다. 동맥의 변성이에요. 혈액 공급 안 갖다 줄 거예요. 그럼 이 부분에 괴사가 나타나요. 이 부분에 괴사가 나타나니까 태반이 박리돼요. 태반이 떨어져 나오니까 당연히 출혈 나타나게 돼요. 자간전증이나 자간증 인부에게 태반조기 박리의 발생률이 높고 코카인 복용도 고혈압을 초래하기 때문에 위험성이 높습니다. 양수 과다증에서 파막될 때 갑자기 높은 압력으로 밖으로 나간단 말이에요. 그렇게 많은 양수가 갑자기 소실되거나 쌍태 분만에서 첫 아기의 분만 후 올 수 있다. 강력한 압력으로 밖으로 빠져나가니 태반이 조기에 박리되어 버리더라. 분류입니다. 자, 박리 정도와 미치는 영향에 따라서 그레이드 1에서 그레이드 3 이렇게 4단계로 나눌 수 있습니다. 태반의 변연부가 조금 박리된 상태예요. 그래서 출혈이 100cc 이하로 심각하지 않아요. 1. 10에서 20% 박리돼 있어요. 100에서 500cc 심각하지는 않습니다. 2. 50% 지금 반 정도가 박리되어 있습니다. 500cc 정도 출혈이 나타나고 있어요. 3. 50% 이상 거의 전체 출혈도 500cc 이상. 출혈 양상에 따라서 외출혈 그리고 은닉출혈이에요. 외출혈은 말 그대로 출혈이 밖으로 빠져나가는 거죠. 은닉출혈은요. 태반 뒤로 출혈이 고여있는, 피가 고여있는 형태입니다. 이렇게 은닉출혈일 때 복부로 촉진할 수 있는 증상, 자궁 수축의 양상. 자궁이요, 판자처럼 단단하게 되어 있어요. 강직되어 있습니다. 수축력이 상실되고 자궁벽이 단단해서 태아 촉지가 어렵습니다. 굉장한 강직이에요. 통증은요, 날카로운 통증이에요. 후에는 둔한 통증이나 산통으로 변합니다. 자, 전치 태반에서는 무통이라고 얘기했어요. 얘는요, 통증이 있죠. 헷갈리시면 안 돼요. 질출혈은 태반 조기 박리 대상자의 70에서 80%에 나타나고 암적색이다. 왜냐하면 은닉되어 있을 가능성, 좀 고여 있다가 흘러나올 가능성이 크기 때문에 저혈량으로 샥, 요량 감소, 문효증을 초래할 수 있고 혈색소, 혈소판이 저하됩니다. 그만큼 출혈의 양이 많다는 거. 혈액 응고 장애가 나타날 가능성이 커지죠. 출혈 양도 많고요. 태아 생존은 희박합니다. 자, 분리된 태반과 자궁벽 사이에 혈액이 고이면 자궁 태반 졸증이 나타나고 자궁은 붉거나 푸른색을 보이고 수축력을 잃게 됩니다. 태반 조기 박리가 확실하면 질검진을 절대로 시행해서는 안 된다. 지금 태반 조기 박리랑 질검진이랑 무슨 상관이죠? 질검진은 어디서만 얘기하면 돼요? 전치 태반에서만 얘기하면 돼요. 전치 태반이 아니고 태반 조기 박리가 확실해진다면 자궁 경부 상태를 확인하기 위해서 질검진을 실시해야 됩니다. 질검진이 절대적으로 금기인 사항은 전치 태반이에요. 양수 ATP 검사에서 모체측 혈액이 검출돼서 양성을 보이게 된다. 태반이 박리돼서 그러하다. 산모와 태아에게 미친 영향. 산모, 저혈량 샥. 출혈량 많고요. 파종성 혈관 내 응고장애가 나타납니다. 자, 임신 후반기 또는 분만 중 신체적 손상 결과로 발생하게 되는데 출혈이 나타나는 기전, 프로스트롬빈, 혈소판 농도의 증가, 기타 다른 요인들의 발생에 의해서 광범위한 혈전 형성이 나타나게 되고 그래서 혈액 응고인자를 모두 다 소모하게 되고 모두 다 소모하게 되니까 광범위한 출혈이 나타나게 되죠. 2차적으로 시한증후군이 나타납니다. 역시 출제됐습니다. 자, 시한증후군이 뭐예요? 임신 중에는 정상적으로 뇌하수체 크기가 커지게 됩니다. 정상적으로 뇌하수체 크기가 커져 있는데 출산 시 과도한 출혈이 발생하게 됩니다. 조직의 크기가 커져 있다는 것은 그만큼 많은 에너지가 필요하다는 얘기. 많은 에너지 공급을 해줘야 되는데 지금 출혈이 많이 발생하다 보니까 필요로 하는 것만큼 받지를 못해요. 그러니까
커진 뇌하 수체에 적절한 혈류 공급이 부족해지기 때문에 허혈성 괴사가 나타나기 시작합니다. 허혈성 괴사가 나타나게 되고 뇌하 수체에서 정상적으로 분비해야 되는 호르몬이 분비되지 않거나 그 양이 감소하기 때문에 뇌하 수체 기능 저하증의 증상이 나타나는 것이다. 정상적으로 커져 있는데 그 커져 있는 것에 대한 요구량을 제대로 충족시켜주지 못하다 보니까 뇌하 수체의 기능 저하가 나타난다. 이렇게 정리하시면 되죠. 출혈과 관련이 되어 있습니다. 태아는 질식, 사망될 수 있겠죠. 산소 공급 제대로 못 받습니다. 자, 태반 박리 정도에 따라서 태반 조기 박리의 등급 0그레이드부터 3그레이드까지 은닉성 출혈이 있는가, 압통이 있는가, 샥은, 응고장애는, 태아질식은 그 결과는 이렇게 분류할 수 있으니까 참고적으로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문제 6번 가보도록 할게요. 임신 시 고혈압성 건강 문제는 가장 흔한 뇌과적 합병증입니다. 전체 임신의 5에서 10%를 차지하고 임신 기간을 단축시키고 분만 중 또는 산욕기 초기 합병증을 초래하게 됩니다. 작성 방법에 따라 서술하시오. 임신성 고혈압에 대한 얘기를 할 겁니다. 잘못된 내용 두 가지. A, V, C의 정의. 기억부터 리을에 해당하는 내용. D, E 쓰고 F, EU 쓰고 G의 약물 명칭을 쓰라고 얘기했네요. 자, 임신성 고혈압입니다. 임신성 고혈압과 자간전증과 자간증 세 가지를 분류해서 정의해 보래요. 자, 임신성 고혈압이라고 하는 것은 없어요. 임신 20주 이후에 발생한 수축기 혈압이 140 이상, 확장기 혈압이 90 이상일 때 나타나는 것입니다. 자, 이렇게 결론 내릴 수 있어요. 임신성 고혈압이라고 하는 것은 임신 20주 이후에 고혈압이 되는 것이다. 임신 20주에 포인트를 주셔야 돼요. 임신 20주에 혈압이 오히려 감소하는 게 정상이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감소하는 것이 떨어지는 것이 정상임에도 불구하고 얘가 올라갔단 말이야. 그러면 얘를 임신성 고혈압이라고 얘기할 거예요. 단백뇨에 대한 증상은 없습니다. 자간전증은요. 고혈압이 나타나요. 단백뇨 나타나요. 그리고 부종이 나타나요. 이 세 가지. 고혈압, 단백뇨, 그리고 부종. 얼굴이나 손에 나타나게 되고 상승 시에도 계속 지속되고 자간증은요. 여기에 하나가 더해지죠. 단백뇨 나타나요. 부종 나타나요. 고혈압 나타나요. 그리고 경련이 나타나요. 경련이 나타나면 자간증입니다. 자, 병태생리. 임신성 고혈압에서는 세동맥 혈관 수축, 그리고 혈관 경련, 그리고 혈관 손상이 특징적으로 나타납니다. 혈관이 수축되다 보니까 당연히 혈압은 올라갈 거예요. 혈관 경련 나타날 수 있고요. 이로 인해서 혈관이 손상될 수 있겠죠. 동맥순환은 임신으로 인해서 변화된 혈관의 수축과 이완에 의해서 방해를 받게 되고, 혈관 경련은 혈액 공급을 감소시켜서 혈관 손상을 가져오고, 따라서 혈관 내피세포가 손상되게 되어 혈소판, 섬유송 등과 같은 혈액 성분들이 내피세포 사이에 유출되게 됩니다. 손상된 것에 대한 반응이죠. 혈관 손상은 단백질의 투과력을 증가시키게 되고, 혈관 내에서 혈관 외로 수분이 이동하게 되고, 우리가 기본 간호, 성인 간호학에 썼던 내용들 다 기억나시죠? 그 밑바탕이 있으셔야 돼요. 단백질 투과력을 증가시키고 혈관 내에서 혈관 외로 수분을 이동시키고, 그럼 뭐가 나타나야 돼요? 그럼 당연히 부종이 나타나죠. 부종은 임신성 고혈압의 또 다른 형태로 wet PIH라고 합니다. 신사구체 기능이 감소돼서 2차적으로 수분이 정체되고, 이에 따라 혈액 양이 증가해서 올 수도 있습니다. 자, HELLP 증후군. 이거 무조건 기억이죠. 무조건 기억이에요. 중증 자간전증 환자에게서 발견되는 특징적인 양상으로 얘가 뭔지 세 가지 뜻이요. 기출된 바 있습니다. 용혈, 간효소 증가, 그리고 저혈소판증. HELLP입니다. HELLP예요. 얘가 확진되면 36주 이상이면 분만을 진행한다 하면 안 되죠. 얘가 확진되게 되면 무조건 어떻게 해야 돼요?
임신 주수와 관계없이 분만을 진행해야 돼요. 30주 이상이라면 옥시토신 이용해서 유도분만 실시하고 30주 이전이라면 제왕절개를 통해서 분만해야 됩니다. 대망의 MGSO4. 이 약물 너무 중요한 약물입니다. 얘 작용 기전은 뭐예요? 중추신경계 억제해서 경련을 감소시킬 겁니다. 경련 감소예요. 자간증에서 경련 나타난다고 얘기했고요. 자간전증이 심해지면 자간증이 되는 거죠. 경련 예방을 위해서 MGSO4를 주는데 투여되기 전에 신부건 반사를 꼭 확인해야 됩니다. 역시 우리가 지난 시간에 이 얘기를 한번 했어요. 자, 왜 하는 거야? 이 MGSO4는 독성 반응이라고 하는 것이 있어. 그 독성 반응의 제일 첫 번째 증상이 반사소실이야. 자, 그렇기 때문에 반사가 있는지 없는지를 확인해 보기 위해서 신부건 반사를 하는 거야. 신부건 반사 확인을 하는 거다. 신부건 반사를 사정해서 신경계의 어감 여부를 확인하게 됩니다. 독성 반응이 있다라고 얘기했어요. 호흡이나 심정지가 나타날 수 있습니다. 가만히 내버려둘 수 없어요. 중화제 사용할 수 있도록 해야 됩니다. 이 중화제가 뭔지 알아야 되죠. 이 중화제는 10%의 칼슘 글루코네이트예요. 자, 간호중재. 심리적 안정을 위해서 방의 조명을 밝게 해준다. 지금 경련을 예방해야 되는 상황이에요. 경련을 막아야 되는 상황입니다. 자, 그런 상황이라면 좀 환경을 차분하게 자극시키지 않는, 스트레스를 주지 않는 상황이어야 할 거예요. 자, 그런 상황이라면 방의 조명을 밝게 해주는 것이 좋아요? 어둡게 해주는 것이 좋아요? 당연히 어둡게 해주는 것이 좋습니다. 발작과 경련 발생을 예방하기 위해서 조용하고 자극이 적은 환경을 유지해야 하므로 방의 조명을 어둡게 해주는 것이 좋겠습니다. 자, 경련 동안 태아 측으로 섬액이 나타날 수 있고 모체 측으로는 태반조기 박리가 나타날 수 있어요. 자, 경련이 발생한다는 것은 그만큼 혈액 공급이 제대로 되지 않는다는 얘기예요. 혈액 공급이 되지 않으니 이러한 증상들이 나타날 수 있죠. 질출혈을 계속적으로 확인하고요. 복부를 촉진해서 자궁의 긴장성을 확인하도록 합니다. 자, 신부건 반사 기억을 해 두셔야겠고요. 이 등급에 대해서도 기억을 해 두셔야 됩니다. 투 포지시 정상이라는 거. 정상이긴 한데 좀 느려. 정상이긴 한데 너무 과해. 이런 얘기 꼭 해주셔야겠습니다.